살수차가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쏩니다. 물줄기는 계속 직선으로 시위대를 겨냥해 발사됩니다. 경찰은 실제 물을 쏜 살수차의 CCTV를 보면 4초간 경고 살수를 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보고 나면 좀 약간 다르긴 다르네요. 약간 많이 다르죠. 예. 이 부분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경찰 그 관계자들을 그 고소를 해놨잖아요. 고소 고발을 해놨거든요. 네, 이러니까 경찰이 종로경찰서가 부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압수영장을 네.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기각이 됐다가 예, 다시 이 이제 부검영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 이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필요성, 정당성 이 두 개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경찰이 보충 사유서를 다 붙여서 새로 냈어요. 내니까 내가 지금까지 법 파먹은 지 몇십 년 됐지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조건부 부검영장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례적이 아니라 처음 유족들을- 봤어요.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뭐 장소, 시간, 뭐 입회자 이거 다 정해서 하라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발부한 판사도 웃기는 게 지금 유족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이 이미 다 밝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유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검 필요 없다고 우리 안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에서는 하게 해달라는 입장인가 뻔히 아는데 둘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합의해서 하라 그러면 그거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있습니다. 부검 장소는 뭐 서울대 병원으로 그 유가족이 의사를 확인해서 해라. 이건 뭐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리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 유족 한두 명, 그다음에 유족 추천 의사, 변호사가 들어가라.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다음에 부검 절차를 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기록을 남겨놓아라. 문제되는 부검은 다 남깁니다. 원래. 이렇지 않아도 다 남겨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검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서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이 충분한 정보 이랬거든요. 이 제가 보기로는 이런 조건부 영장은 과연 이게 집행 가능성이 있는 영장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 조건을 실시를 하려다가 달성이 안 되면 그냥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겠죠. 예, 이런 입장이 설 수 있는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판사가 왜 이런 영장을 발부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유가족들하고 그 시민단체 회원이나 뭐 시민들이 그 장례식장 앞을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야 24시간.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려면 그걸 다 끌어내고 지금 시신을 모셔가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서울의대 학생들이 성명 발표를 했고 네네. 졸업생들도 수백 명이 지금 우리 모교 병원에서 한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수백 명이 네네. 이제 문제 있다고 이제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입장차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간단한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원인별로 유형별로 다 매년 출생 사망 통계가 나와요. 예. 그걸 내는 기관이 통계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사례로 든 게 뭐냐 하면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 이렇게 적으라고. 직접 사인 폐혈증. 그다음에 이 직접 사인의 원인 해서 전신 화상. 이렇게 적고 밑에 사망의 종류. 거기에 병사, 외인사, 기타 불상. 알 수 없는 거. 네. 거기는 외인사로 하도록 해놓고요.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절대 병사라고 선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예컨대 아주 장기적으로 한 10년이 지나서 만약 사망을 아니, 했다면 그때도 외인사로 할 겁니까? 이 300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사망진단서 양식에는 오른쪽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러니까 가, 나, 다라 각각의 시간적으로 지속된 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외상만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 종류는 외인사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이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겹쳐 있으면 그 비중이 어딘지를 따르지 말고 종류에는 외인사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표준적인 사망 진단서인데 지금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통계청에서 예. 요구하는. 아니 교과서에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도 이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예.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 심폐기능정지라고 그랬어. 예, 심폐기능 직접 사인을. 예. 이거는 사인이 아니에요. 심폐기능정지는
사망의 증상에 불과해요. 원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망은 다 숨을 못 쉬는 거고 예.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직접 사인을 심폐기능 정지라고 적은 것 자체가 정말 후지기 짝이 없는 사망 진단서고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병원에 이렇게 대중의 관심, 국가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 건에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쓰니까 서울대 병원 병원장이 대통령 주치하다가 사표 내고 병원장 간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아니에요. 주치의가 어쨌든 자, 진단서를 쓴 게 예, 아니고 예. 이거는 의사가 썼다고 보기에는 내가 써도 이렇게는 안. 시민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불법 시위임을 계속 강조해요. 불법 시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준법보다 훨씬 강한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때 사과하면서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그 유판스께서 불법 시라고 할 수도 있죠. 큰 그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위들이요.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법위 안에서 하는 시위는 정말 100건 중에서 한두 건 될까 말까 합니다. 항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일부의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 이제 당연시 되게끔 진행을 그거는 한단 말이에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호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법 자체를 바꿔야죠. 지금 법을 안 지켜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찰이 안 지킨다니까요. 경찰이 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이거는 예. 경찰이 먼저 안 지키니까 시위대가 불법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민주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줄로 평온. 6월 항쟁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시위가 다 불법이었어요, 실정법으로는. 4.19 때 지금 한 것도 그때 다 불법이고. 그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1운동도 이른바 청동부 법으로는 다 불법이었어요.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저 정도의 법이면 된다. 이래서 만들어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부 다 어겼단 말이에요. 헌재에서 경찰의 시위 집회 그 권리를 박탈한 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 수도 없이 내리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고 법규를 바꿔왔잖아요. 시위대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위 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합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시위도 있고 처음부터 불법 시위를 하려고 작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시위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잘해요, 집회 시위. 아 이제 뭐 이제 이 정도로 지금 경찰이 과연 그 말씀을 이 자신할 수 정부가 있어요? 현재 시위들이 평화적인 시위로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거 다 보호해주면 평화적으로 해요. 아니 그런 조건부 달지 말고 현재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약간의 일부의 일탈만 있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지금도. 이거는 뭐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이제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러니까 하고.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리는 마무리 거는 짓는 걸로 우리는 하시죠. 아니요, 마무리 짓는 걸로. 다음에 소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 소주를 이런 한- 얘기를 공론의장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주를 한 잔 마셔야만 진심을 털어놓으실 것 같아. 최순실 씨 그 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이제 특 뭐 입학이 있다. 그 뭐. 특기생이 그 승마가 없었다고 체육 그러던데요? 특기생에 승마가 없었는데 네. 하필은 고에 승마 만들어갖고 유일하게 한 명을 합격시키는 게 최순실 씨 딸이고 네. 정모양. 이 정양이 이 이대에 입학을 하고 프라임 코아 평생교육단과대학 그 얼마 전에 문제 되는 거야.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여성공학 인재 양성 사업 이 교육부 이대는 다 오케이 해준 거예요. 법이 일학이겠죠. 거기에다가 이 정양이 학교를 안 갔답니다. 네네네. 그러면 학점을 못 따잖아요. 그렇죠. 올해 학점을 못 따는 것이 학칙이었는데 최순실 씨하고 정양이 학교를 방문한 뒤에 지도교수가 교체가 딱 돼버린 거예요. 학사경고를 했던 지도교수를 교체를 하고 학칙을 개정해서 학점을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야당 국회의원이 네네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도 대학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내 강의 안 듣는 사람에게 나 학점 절대 안 줘요. 왜 줍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혹 제기됐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지금 학칙을 개정해서 학점을 다 주고 정상적으로 잘못하면 다 관계자들이 국회 불려가게 생겼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주 합법적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운동 선수라든가 또 예능
이 뭐 바이올린 같은 기악 전공하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국제 대회도 나가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인터넷 수업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을 할 수가 학점 있답니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아마 승마 같은 경우도 그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라고 굳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래요? 그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게 지도 교수 교체 문제도 그런데 네네. 이제 최순실 씨가 딸 학점 문제 때문에 학교를 찾아와서 이제 학장을 만나고 지도 교수한테 갔대잖아요. 근데 자세한 녹취록은 없지만 뭐 고성이 오간 뒤에 끝나고 나서 지도 교수가 너 딴 사람 시켜줘 나는 안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았다는데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열받은 거지. 나라도 열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난 못해. 이러니까 그거 해줄 지도 교수로 새로 선임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